그래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와 오늘 시장 미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 기술주들이 또 흐름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냅이 실적 부진을 기록하면서 여타 다른 기술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4% 하락, 나스닥이 1.8% 하락, S&P 500이 0.9% 하락했습니다. 거의 다 모든 주식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연착륙이 어렵고 경기 침체 빠질 가능성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고용이 저조할 때 경기 침체는 늘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징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이 느려지고 느려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필요하고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도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인플레 잡기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BC 캐피탈 측에서는 올 연말 S&P 500 목표치를 4,7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치는 하향 조정했지만은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이미 바닥을 찍었거나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3분기 중에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에 바닥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BS 측에서는 증시 반등 경고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은 향후 전망 낙관할 수 없어서 방어 포지션 구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정책도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이 안정적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락 반전 시에는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전현직 재무장관들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온도차가 다르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쪽은 레리 서머스 쪽이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성장이 꺾이고 그다음에 강한 금리 인상 정책이 계속되면은 네.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경착륙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전략을 조금씩 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500포인트 정도 낮춰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봐서 500포인트면 하반기에 엄청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단기, 일단은 저도 결국에는 3분기 말이나 네. 4분기에는 결국에는 미국 주식시장 바닥에 도달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견해인데 네. 대신 그 반등이 추세적 반등에 강한 반등은 나오는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향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지는 않다. 네.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 중에서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또 헬스케어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어느 쪽이 가장 좋을까요? 지수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역시 성장주, 기술주를 네네. 사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수 전망이 안 좋다, 향후 시장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방어적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주, 그다음에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반등 나올 때는 성장주 쪽으로 먼저 접근해보고 그다음 가치주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P 500이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거, 어쨌든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럼 국내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계속 손실이 많이 나고 계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생각을 요즘 진단 같은 걸 해보면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손절이 너무 크지 않다면, 손실폭이 크지 않다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폭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두 자릿대 이상 내신 분들도 하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는 있어 봐야 되는 건지 하방이 보고요. 좀 애매한데. 애매한가요? 만약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면 좀 네. 한번 계속적으로 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권하고 싶고요. 만약에 네. 그 이상 되면은 요번에 조금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한 절반 정도는 한 매도를 해가지고, 네. 일단은 현금이 너무 없으면은 예, 조금 현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지수가 좀 빠져서 하반기에 좀 랠리가 오면은 그때 좀 동참을 하게, 절반 정도는 매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상승의 때. 예. 워낙에 뭐 손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한 자리는 거의 얘기도 안 나옵니다. 두 자리대지만 한 15% 정도의 손실 정도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손절을 너무 가볍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UBS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스 쪽 증권사일 텐데요. 이제 경제 인사들, 미국에 이어서 이제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견고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듣기에는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또 빠진다고 보는 거죠. 추가 하락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또 빠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고요. UBS 측에서도 4분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뭐 지금 IB들마다 조금씩 좀 틀려요.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예.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UBS 측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전도 이번 반등은 역시 기술적 반등, 좀 현금 확보나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들어봐서는 4분기 쪽을 좀 대응해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보는 게 가장 단기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또 이제 밸런스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는 나타난다. 그건 일부 긍정적인데 하락할 때는 또 확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수들의 영역이 되겠지만 단기 매매가 좀 가장 유효할 거다고 앞서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유효성이 얼만큼 될지, 그리고 뭐 초보자들이 만약에 잡는다면 기준이라든지 종목 선택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밸런스 측에서도 지금 현재의 반등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세가 기술적으로 좀 강하게 나왔는데, 네네. 결국에는 50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5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네.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포트폴리오 구축은 역시 뭐 성장주랑 그 다음에 가치주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좀 섞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실적이 많이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호실적이 나왔던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국내에서도 이렇게 투자로 바로 연결해서 봐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연결고리는 미국 네.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오르는 거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6월 초서부터 거의 뭐 어떻게 끊겼다고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바로 있어요. 간다 보는 거군요. 연결이 별로 안 되고 네,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종목별이나 업종별 즉 섹터별로는 비슷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는 건 아니고, 대신 그 특별한 일부 종목이나 아니면 일부 섹터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반등의 주도는 반도체가 이제 주도했다고 그렇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본다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뭐 일부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강한 것으로 보면 역시 그쪽으로의 동조화 현상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에서는 스냅에 대한 부분을 뭐 거의 다 한 번 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안 좋겠지요. 뭐 안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일단 네. 하지만은 금요일 날에 어느 정도 미리 빠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뭐 포지션이 결국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현물 매도 강도나 선물 매도 강도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스냅하고 굳이 연결을 짓자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정도 플랫폼들이요? 플랫폼 관련주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뭐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다. 메타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원달러 환율 시장 계속적으로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까지는 네. 제 생각에는 한 4분기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거기에 좀 연동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연관관계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월 FOMC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다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모멘텀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악재로 보십니까? 뭐 특별히 저는 뭐 상승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솔직히 좀 보지를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거의 다 이제 실적 발표를 그렇잖아요. 하고 예. FOMC도 앞두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뭐 지금 일단은 컨센서스들이 좀 많이 좀 낮아져 있어가지고 미국 이제 빅테크 주식들의 이제 실적이 그렇죠. 예상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 나오더라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상승이 조금, 요번 월말의 상승이 좀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단기적인 네. 상승세로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고 또 오르더라도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닝 쪽으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